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수능 3등급을 향한 10분 한국사 드디어 마지막 강의로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두환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그리고 그 이후의 정부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군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신군부가 바로 당시 이제 군인이었던 전두환 같은 이제 그때 12.12 사태를 일으켰던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영화로 뭐 서울의 봄 이런 영화로도 나왔었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지 2달도 안 됐을 때예요. 이때 이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죠. 이게 이제 12.12 사태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뒤부터 나와요. 요 5.18 민주화 운동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신군부에 대한 저항으로 벌어졌던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제 군인 정치가 끝났는데 또 군인이냐? 이제 이 당시에는 뭐 민주화의 열망이 굉장히 거셌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신군부에 대해서 저항도 굉장히 컸는데 계엄령이 선포하면서 다른 지역의 민주화 운동들은 좀 이렇게 사그라졌고 대신에 유일하게 광주광역시만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는 끝까지 이제 민주화 운동을 이어가게 되고 이제 계속 계엄 부대가 진압을 하니까 시민군까지 조직이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특수부대까지 투입해가지고 이제 무력으로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이제 무력으로 진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관련된 키워드로는 신군부에 대한 저항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시민군이 조직되었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키워드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혹시나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다면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등재됐다라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뭐 3등급을 향해서라면은 유네스코 기록유산까지는 좀 그냥 두셔도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전두환 정부의 이제 업적들을 좀 업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볼게요. 자, 강압 정치하고 유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압 정치의 대표적인 걸로 이제 삼천교육대가 있어요. 이제 나이 지긋하신 뭐 5, 60대 분들한테 삼천교육대 여쭤보면 무서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뭐 범죄 저지른 사람들 잡아가가지고 막 군사훈련보다 훨씬 혹독한 훈련 시키고 이제 폭력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아 정책은 뭐 이렇게 해외여행 자율화, 두발 및 교복 자율화 등이 있는데 뭐 시험에는 잘 출제되지 않아서 쓰진 않았습니다. 삼천교육대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 키워드예요. 가끔 선지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호황기예요. 전두환 정부 때 이제 경제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는데 이제 3조 호황이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가 낮았다는 뜻인데 이제 금리, 그 다음에 달러 가격, 그리고 이건 기름값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원 재료를 수입을 했다가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하고 그걸 다시 이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이런 이제 무역을 많이 했는데 이 3조 호황 시기에는 금리, 달러, 기름값이 낮으니까 이제 외국에서 돈 빌리기도 편하고 이제 기름값이 낮으니까 가공하는 비용도 적게 들어가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유리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경제가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두환 정부 말기에 이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우리 현대사에서 세 개의 민주화 운동을 보통 꼽는데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요 6월 민주항쟁입니다. 당시의 국민들은 그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특히 대통령 직선제, 우리 손으로 뽑고 싶다. 요거를 이제 굉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때, 그리고 전두환 정부가 수립될 때도 다 간선제였어요. 선거인단 일부에 의해서 뭐 막말로 이제 체육관 선거 이렇게 부르죠. 이제 그런 식으로 뽑혔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해요. 이제 이 박종철 학생이 이제 고문을 받다가 사망을 했는데 뭐 경찰에서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이때 국민들이 들끓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4.13 호원 조치 반대. 이게 호원이라는 게 뭐냐면 헌법을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이 헌법을 지키는 그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 간선제로 뽑겠다는 게 헌법에 명시돼 있었어요. 그걸 지키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반대 시위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시위가 점점 커지던 와중에 이 이한열 학생, 이 연세대학교 학생이죠.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으로 이제 시위 도중에 최루탄에 이제 머리를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결국은 이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제 이 이한열 학생의 피격 사건까지 이렇게 이제 겹쳐가지고 이제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정부는 국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그전에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 끌어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내려오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 놓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의 뜻을 반하지 못하고 6.29 민주화 선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노태우 당시 여당 대표인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리고 나서 5년 단임 직선제. 지금의 제도죠. 대통령이 5년 동안 이제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헌법이 바뀐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후 정부들에 대해서 볼게요. 이때 이제 직선제 개헌을 한 후에 이제 직선제로 처음 당선된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제 노태우 정부의 키워드는 이제 북한 관련된 정책이에요. 남북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남북 기본합의서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하여튼 합의서라는 단어만 보면 노태우 정부예요. 이제 이거 굉장히 잘 나오고 이게 이제 하나는 선지, 하나는 본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좀 어려운 시험이라면은 북방외교. 이때 이제 공산권 국가들, 소련 같은 이런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두 가지요. 금융실명제를 시행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OECD 가입.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역시 두 가지도 이제 잘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은행 가서 통장을 아무 이름으로나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뭐 오로지 실명으로만 한다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한 거죠. 이제 그게 김영삼 정부 때 일입니다. 이 금융실명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먼저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뭐 여당에서 야당으로 뭐 이렇게 교체가 됐는데 이 평화적이라고 이제 한 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올라선 게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여당에서 계속 대통령이 나오든가 아니면 평화적이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군사 사태 뭐 쿠데타로다가 대통령 됐던 분들도 계시고 안 그러면 이제 요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는 아니었던 거죠. 정권 승계지. 근데 이제 이때 김대중 정부 때는 정권이 처음으로 교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IMF 체제. 이게 김영삼 정부 말기에 그 우리나라가 갑자기 좀 그 외환 보유 사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막 직장 잘린 분도 많고 막 그래서 자살하시는 그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막 가정이 무너지고 막 이랬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 가지고 금모으기 운동, 이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이 IMF 체제를 극복했다라는 이게 키워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금을 내놓고 야, 이걸로다가 달러 사와. 그래서 체제 극복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빨리 IMF 체제를 극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북한 관련 정책이죠. 1차 남북 정상회담. 이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가지고 김정일 만나요. 그 생중계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정상회담 과정에서 발표된 6.15 남북 공동선언 이것까지 같이 김대중 정부의 업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능 3등급을 향한 10분 한국사 이 9강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 강의에서 설명했던 키워드들 위주로
시험 직전에 한 번만 더 보시면 아마 수능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수능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거두기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